이번에는 빙하가 만든 지형을 보기 위해 티마루로 향합니다. 티마루는 남섬 동해안의 주요 항구도시입니다. 그런데 이곳 해안가에 독특한 지형이 눈길을 끕니다. 검은색 현무암 바닥 위에 해안 절벽이 노란색 속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과연 어찌된 일일까요? 완전히 항토청이네. 완전히 항토청이네요. 네. 근데 상당히 단단한 항토청이요. 이렇게 손톱이 끼잖아. 현무암 사이에 끼인 진한 항토층이 바로 빙하기의 흔적입니다. 있을 것 같지 않은 이 둘의 조합은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것일까요? 그 답은 지질학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저게 항토청입니다. 전문용어로 레스라 그러는데 항토청이고, 이쪽에 있는 현무암은 3,500만 년 전에 먼저 형성이 됐어요. 그리고 그 현무암 바위 틈 사이로 황사가 날아 들어가서 끼어 들어가서 형성된 청이죠. 예. 근데 저것이 이제 빙하기를 증명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빙하기 때는 그 빙하가 그 암석을 깎아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그 암석 그 부스러기들이 이렇게 그 빙하 끝에 큰 평원을 이루면서 형성이 돼요. 빙하가 산을 깎아 거대한 U자 계곡을 만들고 거기서 나온 엄청난 양의 가루가 빙하기 때 불었던 강한 바람에 실려 여기까지 날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 현무암들을 덮어버린 건데요. 그 출발지가 바로 남알프스 산맥의 빙하입니다. 빙하 시대는 의외로 바람이 강합니다. 굉장히 바람이 강해요. 왜냐하면 적도지방하고 극지방의 온도차가 커요.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 빙하에 의해서 깎여진 암석 부스러기들이 강한 바람에 실려갖고 한 1000km 이상도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뉴질랜드 남섬 이쪽에 평원을 이루었어요. 그 평원 이름이 캔터베리 평원이라 하는데 지금 그쪽 해변가에 와 있는 겁니다. 지금. 1891년 이 지역의 한 고등학교 선생님이 이 항토청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곳의 항토청이 빙하기와 관련된다는 것을 처음으로 주장했습니다. 100년이나 앞선 통찰이었죠.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뉴질랜드의 대자연, 그야말로 지질학의 보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이곳 티마루 항토청의 발원지인 밀포드 사운드로 향합니다. 남섬 남서부 해안엔 빙하가 만들어 놓은 계곡에 바닷물이 들어온 피어로드 지형이 아름다운 절경을 이룹니다. 그중 밀포드 사운드는 뉴질랜드 여행의 백미라 불리는데요. 여행자들이 반드시 찾아가는 그런 유명한 곳입니다. 밀포드 사운드는 빙하에 의해 거의 수직으로 깎인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안개가 드리워져 더욱 신비스러웠는데요. 아, 대단하네요. 예. 이게 밀포드 사운드. 예.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입니다, 여기가. 예. 길이가 약 16km에 이르는 밀포드 사운드는 노르웨이의 송내 피오르드와 함께 세계적으로 유명하지요. 빙하가 조각한 거대한 U자 협곡과 웅장한 산들이 거듭 감탄사를 나오게 합니다. 빙하기가 가장 마지막 맥시멈 때가 대략 2만 년 전입니다. 그때 그 빙하가 이 산맥을 거의 이렇게 갈아서 이게 터널처럼 이렇게 U자 계곡을 만든 거죠. 여기에 이제 바닷물이 들어온, 요 앞에 있는 타스만 해가 들어왔을 땐 이걸 밀포드 사운드라 그러죠. 피오르드 지형이고. 그래서 이런 산맥들이 지적으로 굉장히 아주 프레시한 최근 산맥입니다. 그리고 밀포드 사운드가 알려진 것도 200년이 채 안 됩니다. 18세기 뉴질랜드를 탐험했던 쿡 선장도 그냥 지나쳤던 곳입니다. 그러다 영국의 물개 사냥꾼에 의해 발견되고 뒤늦게 세상에 알려졌답니다. 그 뒤로 이 보석과 같은 풍경을 보기 위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옵니다. 밀포드 사운드를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 선착장으로 갑니다. 밀포드 사운드가 전 세계 관광객들한테 가장 가보고 싶은 넘버원이래요. 전 세계 관광객. 그 답을 찾아 배를 타고 피오르드 깊숙한 곳까지 들어갑니다. 단면을 보면 우리 미국 요스비치 국립공원에 있는 큰 그 바위 있잖아요. 반 쪼개진 그 바위. 그걸 충분히 연상할 수 있어요. 그게 빙하의 작용이거든요. 우리 지금 그걸 생생하게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솟아오른 기암절벽에 수많은 폭포가 흘러내립니다. 비 오는 날만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글쎄요, 한 20개 이상 봤나?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근데 날씨 맑을 때는 한 3개밖에 못 오는데요. 그래서 비가 그만큼 많이 온다는 거죠. 비가 오면 갑자기 폭포가 생기는 거예요. 요거에 이쪽에 6,000mm 이상 오는데, 1년에 200일 이상 비가 오는데요. 아마존보다 더 비가 많이 온대요, 여기가. 150여 미터의 스톨링 폭포입니다. 이곳에선 만년설이 녹아 흐르는 폭포수를 직접 맞을 수 있습니다.
폭포가 정말 사정없이 쏟아집니다. 그렇게 한바탕 폭포수를 맞으니 한기가 듭니다. 예, 이게 바로, 예, 그렇죠. 이게 바다라는, 이게 사실 바다입니다. 바다가 이렇게 빙하가 깎인 계곡 안으로 바닷물이 들어온 거죠. 예, 그거, 이 물결을 보면 알잖아요. 오, 세상에, 물결 봐. 예. 더 운이 좋으면 펭귄, 돌고래를 볼 수 있습니다. 마침내 배가 바다로 흘러듭니다. 여기가 바로 타즈만해입니다. 신생대 전 지구적인 기후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컨베이 벨트 이론을 해서 저 멕시코 만류 하잖아요. 그 유명한 멕시코 만류가 저 북극해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그린랜드 쪽에서 싱크됩니다. 밑으로 가라앉으면서 대서양 밑바닥을 쭉 따라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 남극 밑에 있는 찬바닷물하고 합류해서 태평양하고 인도양 쪽으로 가는 전 지구적인 해류의 순환 사이클이 생기는 거죠. 그 전 지구적인 해류의 순환 사이클의 출발점이 바로 이 타스만 해하고 저 드레이크 해협이 오픈되면서 남극이 고립되는 이 지질학적 사건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신생대에 와서 빙하가 되는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 출발 현장이 바로 이 타스만 해의 오픈, 타스만 해가 생긴 거죠. 결국 남미와 남극 사이에 있는 드레이크 해협과 타스만 해의 생성으로 남극이 남미와 호주에서 분리되면서 신생대의 특징적인 해양 해류의 대순환이 출현했습니다. 거대한 지구의 순환 과정 속에서 스스로 존재하는 자연의 모습은 우리 인간에게 또 다른 울림을 남깁니다. 순백의 만년설과 빙하, 그 태초의 아름다움을 품은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독특한 생태계와 웅장하고 다양한 지형을 품은 살아있는 땅이었습니다. And striving for a pure dedication in life. Find myself looking for the